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5월 22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어제와 오늘 사이에 범야권의 대권주자로 다시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재형 원장의 입에서 직접 대권과 관련한 본인의 목소리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주호영 당권 도전자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최재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재형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이 기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자, 당 밖에 있는, 본인이 대표가 되면은 당 밖에 있는 유력 주자들에게 문을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상을 기존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기에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끼워 넣었는데, 어제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제가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어제 제가 대담을 방송을 해드렸죠. 그때도 최재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최재형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을 하고 감수하면서 봉사할 생각이 철저히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저히 있는 사람이다. 국가를 위해서 본인은 개인을 희생을 감수할 것이다. 이 이야기인데, 자, 그리고 이 감사원장 직을 수행하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권력과 싸우며 원칙대로 감사를 했다. 그리고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두 번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감사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생각을 했으면은 그냥 편하게 갈 텐데,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그런 의식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도 하고 김호수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마 정치를 하고 또 대권에 도전할 자질이다. 이런 취지로 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본인의 추정이 아니고, 본인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최재형 감사원장과 인연을 어제 또 소개를 했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54단 법무관이었고,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한 1년 동안, 최재형 감사원장은 54단 상급부대인 2군 사령부의 법무관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1년 동안 같이 재판을 하느라고 왕래를 했다. 그러니 주호영이 최재형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철저히 그런 봉사할 국민을 위해서 개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철저히 봉사할 생각이 철저히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과연 권력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본인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건데, 이 생각은 제가 조금 전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입을 빌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봉사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한 봉사라는 측면에서도 본인이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자, 오늘 연합뉴스가 통화를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몇 차례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기 대권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인 입장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자가 대선 주자로 거명되는 데 대해서 입장을 물었죠. 그렇게 하니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에 대해서는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최재형 원장이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에게는 죄송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렵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여러 사람 정치인들을 정치 시작하기 전에 정치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많이 해봤지만, 이 정도 되면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의사가 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는 검찰총장 윤석열 때도 그 논란이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죠.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직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만일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딱 나오는 말은 이렇게 나왔어야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럴 생각 없다. 나 앞으로 정치 안 한다. 정치할 생각 전혀 없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지를 좀 남겼다. 이 부분은 제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 정치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그런 본인의 생각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지금 아주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정치를 할 때 되면 이것이 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 그 대천주자로 거명되는 데 대해서는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나왔고 또 죄송하다. 이렇게 나온 것은 여지를 남겨도 많이 남겼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권 본인이 아무리 그 어떤 권력 의지가 있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갖고 싶어도 그 정치 상황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도 체제형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범야권 쪽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계속 세워왔기 때문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것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관련 자료 수천 쪽을 검찰에 넘겼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지금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경제성 조작이 일어난 것이죠. 월성원전 언제 영구 폐기됐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체제형이 상당히 그 어떤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범야권 후보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범야권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하죠. 불확실성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대선 거의 9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는데 상당히 이 여권은 범여권은 어떻게 보면 구도가 딱 정착이 됐습니다. 세 사람 딱 정착이 됐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3자로 이미 굳혀졌습니다. 뭐 친문 주자, 제3의 주자 한다고 해도 지금 시간이 늦었죠. 9월이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하면은 9월이면은 대선 후보가 벌써 결정이 됩니다. 한 3개월, 한 4개월 정도 남은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권은 지금 불확실하죠. 여전히. 일단 기존의 그 당내 주자들, 유승민, 원희룡, 워낙 지지율이 지금 반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당을 하려는 홍준표, 또 합당 대상인 안철수, 여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도저히 두 자릿수 그 지지율은 지금 기대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5% 정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간 이렇게 그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주가 윤석열인데, 윤석열도 물론 5.16 그 정치성명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뜸을 다 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자명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를 하더라도, 실제로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합류를 할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머물지, 자, 그러다 그만둘지, 이런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체제형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유력한 대안주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만약에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오늘도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한 6%포인트 떨어졌다는 지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지율을 하락할 경우 또는 윤석열이 정치를 접을 경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가지 않을 경우 그 경우에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체제형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체제형 그 원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블루칩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고향이 경남 진해입니다. 진해고 또 그런 어떤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PK 출신이죠. PK 출신이고 판사와 감사원장을 지내면서 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도 하고 또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지명자를 두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두 번 다 그것을 거부를 했죠.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보 정권이 임명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임명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웠죠.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일종의 업보가 하나 있죠. 보수 정권도 수사를 하고 결과적으로 탄핵까지 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간
그런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 사과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 반면에 김호수는 그런 전력은 없는 것이죠. 보수 정권과 척을 진 그런 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김호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최재형이 그래서 최재형이 감사원장이 물론 앞으로 어떤 또 검증을 하게 되면 어떤 또 하자가 발견될지는 모르지만은 가령 윤석열 전 총장처럼 어떤 처가 문제 뭐 이런 것도 아직은 뭐 어떤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인생 스토리는 좀 있죠. 아버지가 6.25 참전 그 해전을 한 그 함장이라는 이런 그 성장 과정의 이야기도 있고 또 학창 시절에 친구를 뭐 몸이 불편한 친구를 업어서 등교를 시켰다 그런 미담도 있고 또 최근에 입양의 날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셨죠. 부부가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들의 자녀가 있지만 두 자녀를 또 입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키우고 있다 그런 그 스토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최재형이 결심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국민의힘의 원로급들, 국회의장까지 지낸 원로들이 최재형이 정말 보수의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정가에서는 나돌고 있기 때문에 최재형이 과연 윤석열에 의해서 어떤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을지 좀 지켜봐야 될 그 상황 같습니다. 지금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은 이 임기 만료 90일 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의 임기는 1월 1일까지, 내년 1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11월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물론 경선 레이스에 참여를 하려면 경선 레이스가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사퇴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최재형이 출마, 대권 도전 의사를 이렇게 굳히게 된다면 윤석열도 또 그 상황에서 같이 이 정치권에 진입을 하면 범야권에서 두 사람이 경쟁을 하면서 상당히 또 어떤 컨벤션 효과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범보수 진영 전체 입장에서는 대권 탈환 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